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부산, 인천, 어제는 강릉 주문진을 찾았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장외 여론전을 펼쳐갔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괴담 유포에 나선 모습이 한심하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세요. 어떻게 사시나 한번 둘러보러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기로 오시라고 고생하셨네요. 너무 힘들어. 어떻게 살려주시죠? 당은 다 필요 없어요. 여당, 야당 다 필요 없어요. 국민이 살아야 여당, 야당 다 사는 거예요. 그 주문진 제발 살려주세요. 어떡합니까? 너무 힘들어요. 살게 해주세요. 꼭 안정 좀 시켜주십시오.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끼리 주장하고 또 우기고 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억압한다고 해서 과연 그 문제 자체가 사라지느냐. 터무니없는 괴담으로 국민을 거짓 선동한 죄를 고백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여전히 괴담이라고는 마약에 중독된 나머지 장외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의 모습 봤습니다. 그런데 광우병, 얼마 전에 사드도 거짓 괴담 선동으로 밝혀진 터라서 사실 오염수 저지 여론전이 상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도 영상 보셨지만 노동일 교수님, 그 주문진의 상인들은 지금 여든 야든 주문진을 좀 살려달라는 이런 얘기들만 할 뿐이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듯한 모습도 보였거든요. 어떻게 좀 저분들이 뭐 오염수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주문진에 무슨 폐기물 처리장 네네. 이 문제가 건설되려고 하니까 그게 건설되면 이제 뭐 바다가 뭐 오염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걸 확실히 하고 싶고요. 저 화면을 보면서 저한테 두 개가 말이 꽂힌 게 있는데 국민이 살아야 여당도 살고 야당도 산다. 그거 사실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당도 야당도 정치를 할 때 국민의 그 살 권리, 국민이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되는가를 좀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것이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뭐 국민들을 뭐 힘들게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말 저 동의합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우리끼리 아무리 우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을 얘기 들어보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아무리 우겨봐야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도 야당도 지금 저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누구도 솔직하게 잘 몰라요. 저희들도 그렇고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직접 분석한 것도 아니고 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 누구나 그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댈 때는 어디입니까? 전문가들, 그 분야의 전문가들, 과학자들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신뢰하지 않으면 만약에 신뢰하지 않는다면 신뢰하지 않는 근거를 대야 되는 거죠. 신뢰하지 않는다 또는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신뢰한다는 분은 대부분 그분들이 뭐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뭐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믿지 못하겠다. 그분들이 돌팔이다. 얘기하면 그보다 더 나은 다른 근거를 대고 그분들이 돌팔이니까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드는데 무작정 안 믿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고 딱 한 가지만 제안하고 싶습니다. 기왕 여당, 야당이 지금 청문회를 합의했잖아요. 그럼 청문회를 여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당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렇게 막 장외를 돌면서 또는 어떤 분들은 안전하다고만 주장할 게 아니라 청문회를 열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또 원하는 과학자들, 전문가들 초청해서 좀 하자 이겁니다. 같이. 국민들이 보는 데에서 차분하게 따져보고 안전성을 검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지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서로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과거 사드 괴담에 이어서 오염수까지 괴담 마약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과거 사드 관련 괴담에 대해서는 무릎 꿇고 사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반응까지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전자파로 참외가 말라 죽는다거나 전자파에 튀겨진다거나 하는 등과 같은 터무니없는 악랄한 괴담을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던 인사들이 아직도 민주당에 지금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괴담으로 국민을 거짓 선동한 죄를 고백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안전하다고 나왔으니까 다행이죠. 그 과거에 괴담을 선동했다고 여당에서는 좀 속보되자라는 얘기. 대변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자들이 물어봤죠. 사드 기지 전자파가 굉장히 위해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과거 주장에 대해서 무해하다라는 판명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얘기하실 거냐라고 했을 때 뭐 안전하니까 다행이죠. 아니면 말고시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 대변인이 어떻게 저 모습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계속된 그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본질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입장이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합당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죠. 뭐 안전하니까 다행이다라는 말 외에도 뭔가 본인의 입장 바뀐 것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뭐 본인의 과오를 인정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저렇게 넘어가면 지금 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자 오염수 관련한 이런 정치 공세 관련해서도 나중에 또 그렇게 될 거라는 또 기시감이 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본인 주장을 펼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도 나쁜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에서 네. 이 과학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어떤 사실을 도외시하고 정치적인 선동을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이 두 가지 단어를 남기게 될 거예요. 실력과 품격. 실력이 있으면 그렇게 주장할 리가 없고 네. 품격을 갖췄다면 그 주장하는 방법이 저럴 수가 없다. 이 두 가지가 국민들의 뇌리에 완전히 박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인은 정치를 말로 하잖아요. 네. 말이라는 게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과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의 뭐 경력이나 학식이나 뭐 비전이나 그리고 심성이나 이런 게 다 반영이 돼서 나오는 것인데 정치인이 저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하면은 권위를 잃고 말의 네. 신뢰를 잃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정치가 거의 종교와 같아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지 세력은 꺾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가시는 것 같아요. 뒷수습을 안 해요. 그래서. 근데 거의 종교의 영역까지 가고 나니까 과거에 종교가 태양이 도는지 지구가 도는지 과학을 결정했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그래요. 정치가 과학을 결정하고 있어요.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초해가지고 정치적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정치적으로 이게 유리하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니까 과학적인 부분을 다 무시해버려요. 오히려 과학자한테 뭐 석학이 그 석자가 돌석자담 이런 식으로 인격 모독적인 발언까지 해가시면서 하는데 과학에 대해서 정치인이 뭘 아나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한 게 이게 너무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지금 말도 사실 전혀 뭐 믿음을 얻을 수 없어야 맞거든요. 네. 과거에 광우병 사태 때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때 뇌송송 구멍탁 이런 선동적인 네. 발언했었는데 네. 그때 앞장섰던 어떤 연예인은 심지어 그거 지나가고 났을 때 사과도 안 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쓴 햄버거 가게를 열어가지고 네티즌들 질타를 받았었거든요. 아무도 사과를 안 했어요. 사드에 대해서도 튀겨진다. 그 과학적인 데이터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행이지요. 이러고 넘어가면은 과연 그 말을 믿고서 시위도 했었던 피해를 봤던 성주 시민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건지 이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럼 이 말을 지금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네.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예전엔 왜 아니었고 지금은 이래서 맞습니다. 혹은 예전에 이래서 죄송했기 때문에 요번에 대해서는 제가 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정리를 하지 않으면서 이번에는 맞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말은 국민들께 외면을 받아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강릉에서 장외 여론전을 벌이고 있을 때 민주당은 국회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원님, 지금도 우리나라 바닷물이 안전하다고 해서 바닷물을 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예. 오유경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적으로 처리돼서 기준에 적합하다면 마실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본인은? 그 예. 총리님과 장관님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럼 주영미 총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뭐 헬스를 마실 일은 없겠지만 마셔야 된다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식수 논란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뭐 화장실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없어서 안 마시는 건 아닌데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으로 자꾸 프레임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박선민 비서관님은 어떻게 좀 저 모습 보셨습니까? 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관련한 논란을 둘러싸고 뭐 정치인들이 오염수를 마실 수 있겠냐라고 단편적으로 질문하는 자세도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굳이 이 정부 당국에서 굳이 국민들 앞에서 마실 수 있다라고 부득불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좀 비상식적이라는 모습이 듭니다. 저기서는 사실 마시겠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 부족함이 많지만 좀 기다려달라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국민들은 불안하다 하고 있는데 굳이 저기서 총리부터 시작해서 다 마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아니 근데 지금 왜 이 굳이 모습은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질문을 하니 답을 하는 과정. 아니 질문이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질문의 의도가 정말 단편적으로 오염수를 마시겠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오염수의 위험성을 알고 계시지 않냐라는 취지가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저기서 마치 기싸움하듯이 마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오히려 제가 만약에 국회에 있었다고 한다면 네. 몇 가지 질문할 현안들이 굉장히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정부 시찰단에서 직접 일본의 정부를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던 것 중에 알프스가 10년간 8번이 고장났다라는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해양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30년 동안 쉼없이 이 알프스를 돌려야 하고 그에 따라서 일본의 논리에 따르면 알프스를 뭐 몇 차례를 돌려야 이게 제대로 희석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7월에도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정부가 자료를 입수했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대안은 도대체 무엇인지 알프스가 고장났을 때 국민들에게 그 끼칠 수 있는 피해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뭐냐 저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일본 정부산하연구소에서도 2021년에 네. 이 해양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그 해양 생물들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우려스럽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국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산업자들도 일본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정부산하 연구기관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2021년에 내놨다고 한다면 사실상 일본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힘이 뭐 선동이다, 괴담이다 하시지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촘촘하게 하는 것도 정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것을 단순히 뭐 선동이다, 괴담이다, 정치 공세다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야당의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이런 검증을 최대한 정부의 빈틈을 노려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얘기하신 게 정말 100번, 뭐 120% 공감하는데요. 여야 국회의원보다 훨씬 낫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청문회 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제대로 된 국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당은 장외로 돌고 여당 그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게 정치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일부 뭐 좀 불안해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왜 모르니까. 불안이란 건 모를 때 생기는 거거든요. 실체를 정확히 알고 투명하게 알면 전혀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이라도 청문회를 열어서 여러 엇갈리는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네. 있고 그러면 그런 분들 다 전문가를 모시고 또 양측의 엇갈리는 의견들을 다 들어보고 거기서 차분하게 따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지 말고 여당도 지금 기왕 합의했다면서요. 그럼 빨리 열으란 말입니다. 왜 그걸 일부에서는 또 뭐 그렇게 하면 무슨 야당의 뭐 선동에 뭐 장을 열어준다 얘기하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장외에서 그런 거를 장내로 끌어들이고 장외에 생기는 갈등들을 장내로 끌어들여서 거기서 녹여서 정말 국민의 어떤 그 합의된 의견을 만들어내는 게 국회 역할이니까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합의했으니까 바로 청문을 열면 야당도 청문회 하는 동안에 밖으로 나가서 저렇게 막 어디 뭐 부산으로 어디로 강릉으로 다닐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며칠이 걸리더라도 네. 한 달이 걸리도 2달이 걸리더라도 계속 청문을 열어서 서로 저런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저런 것들이 좀 불안해하는 요소인데 들어보니까 문제가 없구나. 알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이거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후쿠시마 청문회 합의는 했는데 선관위 국정조사와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든 지금 노동희 교수님께서는 빨리 청문회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라. 괴담 퍼뜨리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자. 과학적 데이터를 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회에서도 일정을 좀 조율하는 과정에서 빨리쯤 청문회를 열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좀 담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방송인 주진우 씨 아시죠? 라디오를 진행하다가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듯한 질문들을 쏟아냈는데 정범진 원자력
공학과 교수가 객관적 근거를 댔더니 주진우 씨가 다소 멋쩍어하는 상황도 연출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잠깐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사실은 이것들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그 불필요한 피해를 입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선동 같은 것들을 좀 막아야 됩니다. 근데 마시는 건 물은 아닌 거죠. 마셔도 된다는 거는 음영수 기준의 이하이다라 그러면 마셔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저는 마시기는 싫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근데 변기에서 떠낸 물이 네. 뭐 배출 기준 이하지만 그렇게, 마실 수 있느냐 이건 다른 스토리인 거죠. 윤희석 대변인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주진우 진행자가 완전히 말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계속 질문을 하는데 네. 과학 사실에 근거해서 저 교수가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의도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네. 우기고 나중에는 전공이 뭐냐는 말까지 합니다. 지금 저 영상에 안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저 답변하시는 교수님의 그 자신만만한 태도는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과학적인 얘기만 한 겁니다. 기준치 이하면 마실 수 있는 거다.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는 다른 얘기고 마실 수 있냐 없느냐의 문제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문제가 방류를 막느냐 안 막느냐 못 막느냐 이 문제는 이제 넘어간 거예요. 일본이 기준치 이하로 처리했다는 가정하에 네. 방류를 한다면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류하는 그 물의 오염수의 수준을 어떻게 기준치 이하로 유지시킬 수 있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느냐 이쪽으로 논의가 넘어가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왜 못 막느냐. 이렇게 안 되는 얘기 또는 국민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혼란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염수 얘기를 짚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이 있습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 발언 논란에도 방중을 밀어붙였던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발언들 때문에 또 한번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논란이 됐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여기는 이제 인권 탄압이 심각한 곳인데 인권 탄압에 눈 감은 중국 행사에 왜 가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그건 1951년, 59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은 관광과 문화를 통해서 그 엑스포를 하는 곳에 초청받아서 간 거거든요. 그건 좀 약간 별개의 문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70년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부각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외교가에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너무 혐중 증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들의 발언 때문에 조계종이 화가 났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신문을 보시면 조금 전에 민병덕 의원이 얘기했던 것, 70년 전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 왜 이렇게 왈가불가하느냐. 그리고 도종환 의원 역시 잘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조계종이 항의를 했고 결국 하루 만에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한국, 티베트 모두 대승불교인데 조계종이 과연 민주당이 이런 걸 모르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옳으냐라는 지적에 어떤 비판에 곧장 하루 만에 꼬리를 내린 겁니다. 자, 박성민 비서관님, 가서 성과를 가지고 온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 외교의 모든 일정들이 결국에는 성과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앞에서 앵커께서 소개해 주셨던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사실 좀 저희가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어쨌든 이 방중단의 그 방문 목적 자체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제 경제 교류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거. 왜냐하면 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서 업무를 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한계나 제약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좀 풀어보겠다라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화 교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큰 목적에 따라서 뭐 중국 외교부도 만나고 네. 공산당의 뭐 전국인민대표회의, 뭐 외사위원회, 뭐 중국의 코트락격인 뭐 담당자들도 만나고 뭐 정책을 담당하는 KDI격인 그 중국의 인사들과도 면담을 계속해서 잡으면서 네. 사실 일정 자체는 뭐 그렇게 큰 흠이 없었고 목적 자체도 사실은 정치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외교 일종의 하나였다라고 보는데 저는 어쨌든 이런 역사 문제가 걸려 있었던 만큼 조금 더 저런 이야기를 할 때에도 세심하게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사실 조금
좀 어려운 질문이나 불편한 질문을 맞이했기 때문에 네. 이게 피해 나가려는 과정 속에서 사실 오히려 좀 중요한 부분들을 살짝 놓친 게 아닌가 싶어서 아쉬운 부분은 좀 남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이 지금 한중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이게 뭐 정치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안이 걸려 있는 만큼 또 문화적인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냉랭한 전선들을 조금 풀어보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점은 국민들께서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반박을 해야 되겠는데요. 티벳이라는 그 예민한 지역을 방문하는 것과 문화적인 교류를 통한 성과를 얻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티벳 문화 관련해서 이 박람회를 간 건데 티벳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알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죠. 그리고 되게 무심한 거예요. 티벳 관련한 역사도 뭐 알고 이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발언을 7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하는데 당장 불교계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티벳 불교하고 우리 조계종하고는 대승불교로 같은 것도 있지만은 네. 티벳 쪽에서는 그동안 우리 민주당 정권 하에서 이 불교계와 교류가 많았단 말이에요. 네. 17년도 대선 문재인 정권, 문재인 후보 승리했을 때나 20년도 민주당 총선 승리할 때 달라이라마가 축전도 보내고 맞습니다. 이런 사이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티벳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성과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성과를 얻으려면 베이징에 가서 중국 외교부 관리들과 만나서 뭔가 우리가 관심 있는 그런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티벳 박람회 가서 티벳에 나가 있는 중국 공산당 당서기 앞에서 뭐 인사하고 거기서 무슨 얘기하고 이것이 무슨 외교 성과가 있겠습니까? 티벳이라는 것에 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거나 아니면 중국이 주장하는 티벳에 문제 없다. 이러한 어떤 선전에 같이 동참한 결과밖에 안 됐다. 이런 면에서 이번에 민주당 방중단의 이 외교 관련한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불교계와 민주당의 악연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정청래 현재 수석 최고위원이 논란의 중심이 됐었는데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3.5km 한 심리가 떨어져 있는데 심리 전에 통행세를 받아요. 매표소에서 행사 거리가 3.5km, 매표소의 내장사 거리가 2.5km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우리 식구들 중에 하나가 또 과한 표현으로 아이고. 불교계에 침해를 끼쳐드려서 우리 대표님도 사과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도 대표할 자격이 있다면 정말 대신 사과드립니다. 아이고. 자, 봉이 김선달 얘기를 해서 논란을 키웠고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뭐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박선미 비서관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사실 이제 불교계와 이렇게 계속해서 마찰을 빚거나 좀 어쨌든 티베트와 관련된 일은 사실은 명백하게 역사에 나와 있는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던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윤석 대변인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리고 싶었던 것은 티베트 행사만 다녀온 게 아니라 이제 베이징과 티베트 두 곳을 다 다녀왔고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외교부나 특파원단을 만나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이 관광객들의 비자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이런 이야기들까지 구체적으로 전달을 하고 왔다라는 점에서 티베트 일정 자체는 뭐 문제 제기는 저희가 겸허히 받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왔던 일정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